누구야 또 놀러 가니? 공부해야지. 싫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죠. 일주일에 한번 공부합시다. 함께 공부할 학생 소개합니다. 먼저 반장이에요. 윤수연 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 가수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짧지요? 네. 길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미대 오빠 개그맨 박성호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펭수 나왔네.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네. 아빠 보고 싶어요. 자,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주제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미술품과 문화재 2만 3천여 점의 기증이 결정되면서 그 면면이 공개됐다. 국보 14건과 보물 46건 등의 고미술품을 비롯해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모네, 고갱, 피카소, 샤갈, 달리 등 그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장르, 시대, 동서양을 망라한 두 번 다시 보기 어렵다는 이건희 컬렉션.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을 미리 만나본다. 네, 오늘은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얘기 해볼 텐데요. 오늘 수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강원국제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DMZ 문화예술 산매경 예술감독,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미술평론가 홍경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경환입니다. 예. 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삼성에 유례없는 대규모 기증인데 우리나라 미술계 지각 변동을 줄 정도라고 하던데 그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미술사의 전무후무한 기증이었고요. 그 그 기증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가 매우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면 물론이거니와 네. 그 풍부해진 문화적 자산으로 인해서 국민 문화 향유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예. 뭐 헤어스타일이 저 영화 감독 같으시죠? 맞아요. 머플러도 아주 멋있게 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봄이라서. 아, 라디오 방송은 자주 안 하시나 보죠? 아, 근데 가끔씩 뭐 전화 인터뷰로만 전화 인터뷰. 네,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네. 네, 그냥 뭐 편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네, 예전에 예전에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니까. 예. 저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 같으세요? 아, 또 교수님이시라고. 대학교 또. 그 미대 교수님이 저런 스타일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예. 혹시 저 진짜 컬럼니스트께서도 미대 나오셨나요? 예, 미대 나왔습니다. 네.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저는 판화를 전공했습니다. 판화. 판화과는 홍대밖에 없는데. 홍대 예전에. 학교도 얘기해야 되나요? 예. 판학과는 네, 드뭅니다. 아, 드물죠. 그죠. 네, 제가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박성호 씨는 뭐 전공했어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서양화. 서양. 어머. 예. 어머나. 또 이렇게 또 동양화 안 하고? 네? 동양화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동양화는 동양화가 제가 맞는 것 같은데. 화투만 조금 잘 칩니다. 네. 아예 여러모로 오늘 궁금한 점이 많은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TV나 인터넷이나 뭐 신문,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저희가 이제 접하고 있는데 네. 보면은 뭐 2만 점이다, 뭐 3만 점이다 이런 얘기 있고 이렇게 많은 규모로 기증되는 게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거죠. 처음이죠.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네. 간헐적으로는 한두 점 이렇게 이중섭이나 박수근 근대 거장들의 작품들을 기증한 사례는 많이 있는데 뭐 2만 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뭅니다. 이게 삼성 쪽에서는 가치를 얼마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일단 감정기관에서는 한 2, 3조 정도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감정기관은 굉장히 낮게 잡은 금액이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10조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고 다
이 기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국가 이제 공공기관에 기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이 2만 점 가까이 된다는 이 그림 골동품들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가 있고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작품은 그 김영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수근 미술관 양구에 있는 예. 이제 그런 그 김영미술관에도 이미 도착을 해서 전시까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 분배가 되게 돼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분배가 되기 전에. 분배가 되기 전에는 리움에서 갖고 있었겠죠. 네, 개인이 갖고 있었고. 개인이 용산 한남동의 리움 미술관.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기 어디야 그 예전에 그 한참 됐죠. 비자금 사건 있었을 때 용인 에버랜드. 네네네. 거기서도 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워터파크 그 뒤쪽에 그 문이 있거든요. 네. 지하로 가는 벙커문. 거기 비밀번호 4323 별 거기 밑에. 엄청 박성호 씨는 현관문 키 같은데? 걸렸다. 현관문 키.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그 내놓은 그 미술품 중에 그 겸재의 인왕 제색도라는 그림 있잖아요. 네, 인왕제색도. 네. 네네. 겸재 그림 중에 또 유명한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알만한 거는 그 겸재 정선의 개상정계도 정고도라고 하죠. 개상 정고도. 네. 뭔 그러니까 뜻이에요? 쓴 한자인데. 그게? 시냇가에서 예. 한가히 지내다. 네. 시냇가 개자입니다. 한자. 우리가 그 윗삼자. 그림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지갑을 여시면 1,000원짜리 지폐. 네, 이황 선생님이 먼저 계시죠. 앞면에 인물이. 네네. 네, 뒷면에 있는 게 개상정고도입니다. 어머 정말 저희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네요. 굉장히 항상 우리 옆에 있었던 작품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내실 수 있으면 이게 뒤에 있는 이게 어딜 그린 거예요? 실제 그림입니까? 네, 이게? 안동에 있는 그 태계 이황 선생이 생존 당시 살았던 안동 도산서당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가 도산서원입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앞면에는 태계 이황 선생이 있고 초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 도산서원. 맞아 네. 여기 뭐 관광지를 어떻게든 많이 찾았었거든요.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도산서원을 겸재 정선이 직접 가가지고 그린 그림입니까 이게? 네, 도산서당도 이황 선생이 직접 지었고요. 예. 네, 그 안에서 이제 겸재 정선이 이제 그 장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실경으로 옮긴 진경산수와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때 같은 동시대 인물들이었어요 두 분이? 겸재 정선이나 태계 이황이나? 그거는 제가 잘 연도를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 겸재 정선은 그 태계 이황이 갖고 있는 그 성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철학과, 그 다음에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던 그런 덕망을 굉장히 흠모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의 도산서당의 모습은 그림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되게 수려한 앞에 냇가가 흐르고 뒤에는 그럼 이 그림 안에 태계 이황 선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확대해서 네. 보시면요. 태계 이황 선생이 그 안에서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네. 휴대폰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보인다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네,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요. 네, 확대기로 이렇게 보면은 예. 앉아 계십니다. 와 신기하네요. 보인다. 진짜 있네. 어머나. 서당 안에 웬 이분이 혼자 앉아 계신 분이 태계 이황 선생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처음 알았네. 신기하네요. 그 개상 정거라는 말도 태계 이황 선생이 쓴 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목을 빌려온 걸 보면은 겸재 정선은 태계 이황에 대해서 많은 부분 흠모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실제 그림에도 이황 선생님이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뭘 보고 있어? 1,000원짜리에만 약간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근데 그 그림은 실제 그림을 옮긴 거기 때문에 원본에도 있습니다. 저기 박성호 씨 네네. 무슨 대학 나왔다고요? 저는 이제 청주대학교. 아니 미대 나왔다며. 네. 미대. 목소리가 왜 작아지세요? 당당하게. 미대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시나 봐. 저는 이제 동양화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게 집회에는 좀 이렇게 위조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1,000원짜리에만 이방 선생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원 그림에도 있구나. 예, 오늘 하나 네네네. 좋은 거 배웠네. 또 우리 고미술 중에 또 소개해 주실 분이 고미술은 소개했고 이중섭 씨, 이중섭 화백 네네. 그 뭐예요 흰소 뭐 이런 것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흰소뿐만이 아니라 소를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이중섭이요. 근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히는 그 104점 중에 이것을 이제 기증을 하게 됐는데요. 1950년대 작품 황소가 있고요. 네,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죠. 그다음에 1970년대 출판물에는 한번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실제로 볼 수 없었던 희귀 작품 그 흰소.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난민들이 이제 그 피난하는 장면을 그렸던 바닷가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1950년대 작품인데 네, 이와 같은 명작들이 이제 19점. 네, 그리고 뭐 은지환이 뭐 기타 등등 그 엽서 그림 43점 포함하면은 대략 10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이중섭 화백 그림이. 예. 그러면은 조금 또 앞으로 가서 네. 인왕재색도 그니까요. 이게 이제 네. 국보인가죠? 네, 국보 제 216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왕산을 네. 그린 거라면서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 무학동이죠, 인왕산이. 네, 행정구역상 그럴 걸 알고 있는데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산수하고요. 조선 화단에서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예. 교과서에서만 봤었는데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네, 그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게끔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 아까 그 국보라고 하셨는데 네, 국보입니다. 그 국보를 개인이 원래 소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네, 국보는요. 보물이든 국보든 개인이 소장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심지어 매매도 가능해요. 시스템적으로 그게 네,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그 법체계상 예.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매매도 가능하고요. 국가 지정 국보나 보물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가운데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 대부분이 개인 소장이에요, 실제로.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되기 전에 개인의 그 사유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국가가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국보나 보물에도 그 가치는 인정하지만 경매에 오르거나 또는 소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뭐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들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 네.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살 수가 없고요. 네. 그들이 사죠, 그림을요, 시장에서.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는 누구나 그림을 살 수가 있죠. 네. 네. 따라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보는 작품들은 그러니까 그 기관이 소장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문화 향유 차원에서. 네. 저는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국보 그러면은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도요. 지금 또 우리 칼럼니스트 설명 듣고 보니까 개인도 소장이 가능하다. 네, 개인 소장품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한글 해례본. 네, 그것 또한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네, 훈민정음 해례본. 네네.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높은 금액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구입을 하려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1조를 요구하고 있는 맞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또한 개인 소장이라서 국가가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알겠어요. 없습니다. 국보 얘기 좀 했는데 네. 한 청자 5216님께서 네, 이황은 17세기 초중반, 겸재 정선은 17세기 중후반 생존했으니 약 150여 년 차이가 있네요. 해주셨어요. 네. 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좋은데요. 네. 17세기 150여 년은 아니고 같은 17세기니까 한 50여 년 차이가 50여 있는 거 년. 아닌가요? 네. 아, 그렇죠. 50여 년이네요. 네, 50여 년 정도. 예. 네. 인왕재색도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이 네. 겸재 정선 집이 종로구 옥인동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본 적이네요.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왕산에 비가 그친 모습, 안개가 좀 뿌옇게 낀 네, 그 네, 모습을 그린 게 이제 겸재 정선 그림인데 아마 그렇습니다. 집 마당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 좋겠다. 비가 그친 인왕산 뒷산이 딱 보인 거야. 그걸 보고 딱 그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자료를 이렇게 좀 보면요, 그 화면을 그 육중한 그 암벽, 그다음에 대담한 필치, 네. 이제 육중한 암벽과 그다음에 그 뭐랄까 나지막히 고고하게 깔린 구름. 그렇죠. 아, 또 자욱한 안개. 그렇죠.
그 시적 정치가 묻어나는 그 풍경. 아 이것만큼 아름다운 그 장면이 어디 있을까 하고 늘 바라보던 산이었겠지만 그날은 유독 거기에 굉장히 그 감명되지 않았나. 네, 제가 그런 장면을 3년 동안 사춘기 때 보고 다녔어요. 어머 어디요? 그 인왕산 밑에 청원중학교라고. 네. 그 옥인동 옆에가 청운동이거든요. 예. 겸재정선이 바로 그 옆 동네에 옛날에 사셨던 거네. 아, 그 기운을 또 받으셔서 지금. 아니 그렇진 않고 그런 장면을 봤다 3년 동안. 아 그러셨군요. 그 인왕제색도는 그 실경산수의 이제 그 총알하고 이제 대표작으로 꼽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의 관념산수,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기억나네. 진경산수에 이르면서 이제 이제 조선의 그림도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그 가치를 실제로 옮기는데 널리 퍼지게 되죠. 그거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관념 네. 산수, 맞아요. 중국에 대한 관념 산수고 진경산수다 그러셨는데. 네. 그 구분을 좀 다시 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쉽게 얘기하면 진경은 진짜의 경치를 그리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실경이죠. 조금 전에 이 안동선 그렸듯이 똑같이 실사를 그렇죠. 했듯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경이라고 해도 정선만 해도요. 중요한 부분은 다 똑같이 옮겼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가 살짝 변형한 건 있지만. 그 전에 화풍이라는 것은 다 상상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었단 말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보지도 않고서 이랬겠구나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산천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미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메꿔줬다는 점에서는 아주 그런 화풍을 겸재정선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거를 진경산수라는 거구나. 오늘 많이 그럼 배우네. 참 진짜 풍경경자 그렇게 쓰나 보죠? 네, 우리나라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옮긴 그림. 네. 그러면 겸재정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금강산도 다니고 여기 안동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고. 실제로 금강전도도 대표작으로 있죠. 네, 그 또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참 저는 또 근데 그 한국미술 대표하는 양대 산맥의 그 단원 김홍도 그 선생님도 좀 궁금해요. 예. 이제 뭐 그 아까 전에 태계 이황 선생님하고 이제 그 비교해서 겸재정선의 나이 차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겸재 선생이 사망하기 한 14년 전쯤에 또 한 명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걸출한 거장이 태어나죠. 방금 말씀하신 단원 김홍도. 네.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에 김홍도 화백 그 그림도 들어가 있나요? 네, 추성부도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 긴 화면에 나무 가구 초가집 그다음에 이 안에도 초가집 안에 책 읽는 선비와 그 초가집 밖에 한 아이가 어느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는 네, 그 인물이 등장하는 부관법으로 그린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습으로 그린 추성부도라고 하는 풍경화가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 1805년 61세였던 단원이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 겸 문인이었던 구양수라는 사람이 지은 수필 추성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추성부는 가을 소리에 관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가을밤 방 안에 앉아서 책을 읽던 구양수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고 아이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나는지 보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단원은 이 추성부를 통해서 노년이 갖고 있는 그 비애, 그다음에 죽음의 그림자와 삶의 무상함, 겸허함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죠. 그래서 그림 왼쪽을 보면 추성부 전체 전문이 김홍도의 글씨로 실제로 적혀 있고요. 글 말미에 을충년 동지후 3일 단구사라고 콕 집어서 날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을충년인 1805년 단구가 베껴 썼다. 추성부 그 시를 그 뜻인데 단구는 뭐 우리가 단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호가 몇 개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구라는 호도 있고요. 단원 말고 단구도 있습니까? 네, 뭐 이중섭도 호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따라서 작품을 제작한 시기가
그가 죽기 전 바로 한 해 전이 아니냐, 그 겨울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작품인 건가요? 그런 셈이 되겠죠. 네. 의미가 있네. 1806년 그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예. 1805년이면은 거의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단원 김홍도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예. 저 경기도 안산에 가면 꼭 있잖아요. 안산이 고향 아니십니까, 그분이? 단원구 있잖아, 안산에 단원구. 네. 그게 바로 김홍도 선생 고향이 거기인 걸로 제가. 호가 그래서 단원. 지명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그러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네. 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확인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 근데 이 네. 그 김홍도의 그 추정 부도를 보면요, 그 추사 김정희의 한 40년, 40몇 년 연하죠. 추사 김정희가. 네. 그 세안도 그림이랑 언뜻 비슷해요. 오. 실제로 세안도랑. 제주도 세안도가 비슷하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추정하기로는 세안도를 그렸을 때 추사 김정희의 유배 생활 할 때 그 마음이 추송부도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이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노래 한 곡 좀 듣고 와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돈 맥민 빈센트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빈센트 반고를 기리는 그렇죠. 노래라고요. 네. 이거 펭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사가 영어니까 이거 해석 좀 어떻게 될까요, 펭수? 네, 됩니다. 돼요, 진짜? Sorry night. Because to the need인데 죄송합니다. 앞에 어우, 깔끔하게 되게 우와. 똑똑하다. 진짜. 남극 가더니 아주 영어 공부 잘했구나. 네, 세종제주에서 배웠습니다. 네. 돈 맥린의 빈센트 노래 들었습니다. 네. 저 펭수야,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Sorry night 30 됐을 때 밤이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오. 달리 보인다, 펭수. 제가 막 한 겁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이 반고를 기린 노래죠. 네. 저기 청취자 팩트 체크단 이래 가지고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청운초등학교는 겸재가 아니고 송강 정철 생가터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옥인동인데 그 저는 청운중학교를 말씀드렸던 거. 알겠어요. 지금 뭐. 야, 대단하시다. 3210님, 명칭은 안산시에서 그림을 배우고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의 유명화가 김홍도의 아우인 단원에서 따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네요. 단원구가 맞아. 그러니까. 야, 김홍도 선생의 아우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지금 잠깐 좀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올게요. 지금 시각이 3시 35분입니다. 네, 2교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술평론가 홍경한 선생님과 삼성이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장 윤수현이고요. 최일구, 박성호 그리고 펭수 학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문자를 하나 소개시켜드려야 돼. 펭수한테 보낸 문자인데요. 네. 0957님께서 Sorry night 이게 아니고요. 쏘리, 네. 30세 밤이 아니고 네. 스타리 별이 빛나는 이란 뜻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전또 맞다고 또 달리 보인다 그랬더니 아니 바보다 남극에 바보. 별이 쏟아질 텐데. 스토리, 스토리구나. 저는 이제 별 본 지 오래됐고요. 한국에 와서 별 못 봤습니다. 알았어요. 그 별이 빛나는 밤이었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그림 그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인가요 한국의 혹시? 그림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우리들은 그 예전에 라디오 청취를 많이 했던 예. 그 40, 50대 이제 중후반 분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밤이군요. 없는 거군요. 네, 그 사이프러스 나무하고 예, 그 맞아요. 밤하늘에 노란색 별들이 반짝반짝 터지듯이 네. 네, 있는 그림이죠. 반고의 그- 대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기린 노래 아니에요. 별이 빛나는 밤. 네, 돈 맥클린의 네. 스타리 나이. 예. 예. 자, 이제 다시 이건희 컬렉션으로 와서 네, 말 2교시 시작을 해볼까요? 나온 김에 저는 외국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이는지 궁금해요. 그 수련이 있는 그 연못이라는 모네의 그림이 네.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872년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인상파 시대를 연 작가가 바로 모네죠. 네. 모네인데 그 모네의 작품 수련이 있는 연못이
이제 기증이 된 거고요. 그게 왜 유명한 거예요? 저도 사진으로는 봤는데 흐치흐치하게 뭐 이렇게 이 연못이 있고 수련꽃이 있고 경계가 좀 모호하고 그러던데 인상파라는 게 뭐예요? 인상 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그 뭐 인상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특정 지을 때 첫눈에 네. 이제 그런 그 인상 뭐 인상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빛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주는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면들을 화폭에 옮기려고 했던 외광파를 인상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 이전의 작업과는 다르게 이제를 들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쫓아서. 그러니까 빛이 변화하는 그 찰나의 장면들이 굉장히 감동을 줬고요. 그래서 그런 화가들을 인상파가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 인상을 그린 거, 자기 인상을 잡아서 그린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상파는 지금 현대 미술은 누구나 자기 작가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고 발표를 하고 어떤 그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제한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최초로 문을 연 그 화파가 인상파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자율적인 예술 활동이 어려웠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뭐 주문화나 역사화나 그다음에 성화. 네, 그런 것도 그 전에 많았고요. 네, 중세시대 이후에는. 네. 그다음에 통일, 비례, 뭐 균형, 어쨌든 사회적 관념 속에서의 그림들을 그려야만 됐었죠. 그래야 그림 네. 팔렸나 보죠? 그 당시에는 뭐 팔리기도 했고 주문이 사실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고. 제재도 있고 했을 네네. 거예요. 그렇게 예속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처럼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내가 선택한 주제를 내 방식대로 내 개성껏 자기만의 언어로 그리게 된 최초의 시작은 인상파예요. 모네의 많이 수련이 배운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까? 그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로 또 모네고요. 네. 이 사람이 몇 년대 사람이에요? 모네가? 모네가 1872년에 그 처음 인상파 해돋이를 발표했으니까 19세기 중후반? 19세기 중반 정도. 그렇죠. 네네. 1800년대 중반. 네. 근데 이 그림이 그런 미술사적 의미도 있지만 한 번도 시장에 발표된 적이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희 컬렉션에 있잖아요. 컬렉션에 있지만은 공개를 안 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었죠. 저희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인테리어 작품, 인테리어 파는 데서도 많이 봤는데. 수련 작품은 네. 연작인가? 그 모네 말년에 연작으로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네, 그 똑같은 작품은 사실은 없어요. 비슷할 뿐인 거죠.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걸 좀 이 작품이 지금 네, 상당히 유명하고 진기한 그런 작품. 네,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다가 네. 모네가 연작으로 여러 개의 수련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건희 컬렉션에 들어가 있다가 있었던 거죠. 요번에 네.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그런 셈이에요. 네. 진짜. 여기서 저는 선생님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공개되지도 않은 그림을 어떻게 이거를 갖고 계셨던 걸까요? 뭐 소덥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이건 공개가 돼서 이제 아마 구입을 하는 걸 텐데. 근데 그림을 이제 구입하는 루트는 화랑도 있고 경매도 있죠. 그리고 예. 개인 간의 거래도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건희 전 회장이 본인의 안목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요. 워낙에 예. 정말 걸작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변에 예, 예. 이런 작품이 어떤 뭐 역사적으로라든가 문화적,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있겠지. 계셨을 거라고 봐요. 있겠지, 네. 있겠지.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는 그렇죠. 그 가치를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좀 네. 예, 아직도 그렇다고 돈만 있다고 또 이런 거 다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본인이 구입을 할 때 지불하는 사람이 네. 그거에 대한 가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쪽에 무관심하거나 예. 관심이 없으면은 그건 뭐 그렇지. 수중에 들어올 수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옆에 어떤 네. 전문가가 이건희 회장님 이번에 어디 소더비 경매 예를 들어서 예. 거기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구매해두면은 괜찮은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내가 돈을 한번 지불할게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고인께서는 그런 식견을 갖고 계셨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사실 그 이건희 전 회장뿐만이 아니라 예. 부인인 홍나희 씨라든가 그다음에 그 선대 아버지 이병철
그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이 집안 자체가 그 미술품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안목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1,000원짜리 뒤에 있는 이게 계상 정고도 이거 네. 아무것도 몰라. 겸재청산의 그림인지도 몰라. 네. 모르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이게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알아본다. 근데 저 개상 정고도라든가 하다못해 박수근 그 작품 오리지널 작품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네.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다른 외국 미술관 많이 가잖아요. 구겐하임도 네. 가고 뭐 모마도 가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국력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앞으로는 아마 그게 문화가 곧 경쟁력이지 않을까. 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찾아오겠다 많이. 지금 이건희 컬렉션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 10조까지 추산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여기저기 현대박물관, 중앙박물관, 또 박수근 박물관, 기념관 이런 데를 갔단 말이에요. 미술관으로. 예. 그럼 그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러 갈까요? 실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박수근 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박수근 작품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이가 어떠냐 궁금해서 네네. 물어봤더니 정말 많이 온답니다. 날. 그 양구까지 야. 이 보려고요. 왜냐하면 정말 희귀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렇죠. 저도 가서 네. 보고 싶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오원 장승업 선생님 네, 장승업 그림 보려고 선생님.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진짜 그림 하나만 보려고. 지금 뭐 그 피카소 그 전시회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학살이라는 작품이 네. 왔다고 지금 뭐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술의 가보고 전당에서 싶어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술현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예. 네. 그만큼 네. 문화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문화가 곧 그 나라의 국력이고 예. 아마 에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또 그 남들이 말하는 뭐 대작, 뭐 작품의 가치 그런 거 말고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최고다 이렇게 꼽으세요. 뭐 수많은 내가- 것 중에 어떤 게 최고다 하긴 좀 그렇겠지만 픽미업. 그래도, 예. 픽미업. 사실 그 모두 각 장르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떤 게 최고다 따지는 건 무의미해 보이고요. 예. 다만 기증 목록에 없어서 아쉬운 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오기스트 로댕 아시죠? 네네. 로댕 알죠? 로댕. 로댕. 로당의 걸작인 그 지옥의 문하고 예. 칼레이 시민이 빠졌어요. 그것도 갖고 칼레이시님도 계셨어요?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이건 와. 그 예전에 그 광화문 인근에 예. 플라톤 미술관이라고 삼성에서 운영하던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전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머. 그 플라토가 운영을 접으면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어디 있는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기증 목록에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지옥의 문은 세계에 7점밖에 없어요. 맞아. 네. 이거 그 단테의 신곡 지옥에서 따온 그 영감을 얻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디션인 칼레이 시민 12점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이 칼레이 시민은 그 14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100년 전쟁. 네. 당시 프랑스를 구했던 칼레이 시민들을 그 영웅들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프랑스 정부가 이 로댕의 진품으로 인정한 7점과 12점 중에서 한 점씩을 과거 삼성이 갖고 있었고 플라톤 미술관에서 운영을 했었고 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고 공개도 안 되고 기증에서도 빠져서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러면 삼성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는 팩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팩트인데 네, 이번에 그거는 팩트 빠졌다.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처음 듣네. 네. 물어볼까요 지금? 그리고 물어볼래요? 물어봐야 한번. 잠깐만요.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잠깐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여기 다산 콜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집에 이제 애들 엄마하고 통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텅텅. 정말? 좀 물어볼게요. 어머나. 뭐예요 지금? 궁금하네. 뭐야? 혹시 여기 그 김경래 김경래- 부장님 어떻게 알았어? 윤수현 씨 어떻게 알았어? 나 눈치가 더 빠르죠. 밖에서 지금 여보세요. 김경일 PD한테 그걸 물어보면 되는 거 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네. 방금 피카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피카소의 걸작 중에 하나인 도라마르의 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937년에 그린 한창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도라마르는 피카소와 한 10여 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분이었죠. 여성분.
그 피카소는 도라마르를 여러 번 그렸어요. 예. 근데 2006년 뉴욕 소도비인가요? 그 경매에서 고양이가 있는 도라마르의 초상이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1,000원이 아니고요. 1,000억 원. 아, 도라마를 어머, 야. 네, 근데 이것이 빠졌어요. 이 그것도 도라마를 갖고 계신데 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번에 안 나온 게 아쉽다. 고양이라도 저는 좀 많이 보여줬으면 선생님. 좋겠다. 네, 그거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네. 그것만큼은 지키고 그냥 싶다 뭐 그건가요? 사실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 자기가 10점도 좋았나 아니고 보지. 2만 점 이상을 주는데 요즘 그 20대 청년들도 이 재테크의 하나로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네. 소식도 네. 들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피카소 전시회도 이제 시작이 돼서 8월 말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네네. 전 하고 세계 싶다. 천재 화가인데 다음에 홍경환 선생님 피카소 네.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홍경환 선생님 오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씩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윤수연 씨 가장 기억나는 거. 아, 저는 그 로댕의 지옥의 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예.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는데 생각만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기증이 안 됐다. 예. 그걸 홍경환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고 또 저도 다음 주까지 왜 기증을 못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찾아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기억나는 게 뭐냐고요? 기억나는 거 그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네, 그거 밤 애가 아니라 밤이다. 그래도 저는- 인상파도 저는 기억나고. 1,000원짜리 뒷면에 네. 경제정선의 계상 정보도 안에 네. 요 안에 퇴계 이항 선생이 돋보기를 보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맞아. 알겠어요. 재밌다. 자, 윤수연 씨, 박성호 씨, 펭수 학생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또 열공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전람의 기억의 습작 들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씨도 미대 오빠니까 습작 많이 했겠네. 맞아. 네. 막 크로키 이런 거 막. 그럼 많이 그렸죠. 예. 멋있다. 인상파였어요? 저는요? 네. 빛을 쫓았나요? 저는 아니요. 막가? 저는 내일 다시 배고파, 뵙겠습니다. 배고파. 그럼 이만.